사회 부정적인 사람으로 취급당할까봐 굉장히 나다운 걸 버리고 그런 척하는 거.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돼.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 상사가 바뀌었다. A라는 직장 상사는 대단히 디테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갑자기 제가 너무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일중독자를 만났다? 나도 같이 더 하는 거지 뭐.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만났다? 내가 더 많이 마셔. 너를 이기고야 말겠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내 건강이 망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을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회사 일에만 올인해서 가족들이나 나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거는 나는 싫어. 나는 밸런스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 중독증인 직장 상사가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일중독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춰서 공존해서 일을 하는 방법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내 기준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회사 직원들이랑 어울리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나 혼자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시간을 보내야지 그 다음날 충분히 회사에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성실한 기준에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6시에 퇴근할 거야. 그게 내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직장생활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 일단 나는 지나치게 사람들한테 휘둘리지는 않고 내 기준, 이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움직일 거야 라는 이제 기준을 정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나답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지향하는 바를 그렇게 생각하든지. 근데 사실 현실하고 차이가 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뭐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날 거야 이렇게 하기에도 직장 다니면서 시간도 안 되고.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제가 이제 그 유세미 직장 수업 세미나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원들이 오면 화이트보드 앞에다 세워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좋아하는 거 지금부터 50개 쓰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화이트보드에다 이제 1번 해갖고 시간 봐가면서 이제 빨리빨리 써야 돼요. 좋아하는 거. 50개 채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섹션이 되고 싶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를 생각해서 그걸 50개를 써보세요. 10개도 못 채워요. 피디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 이렇게 다들 이제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불의를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동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든지 나는 뭐 좋은 아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근데 좋은 아빠가 아니라 나는 저녁마다 아이와 5분이나 10분이라도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그렇게 구체적으로 50개를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내가 싫어하는 거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시선이 가 있는 채로 이런 사람들이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내 스스로 늦잠 자는 거, 술 먹고 늦게 부어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또 나한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타인한테 집중하나? 아니면 나한테 집중하나? 써놔야 알 수가 있어요. 어른답다는 것도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0살도 어른다울 수 있고 50대도 어른답지 않네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어른답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조건들을 따져보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이 제일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하는 이제 충돌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는 다 알고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롭거나 더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직장에서도 그런 거 많고 일반 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정보의 홍수잖아요, 지금. 아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그거 나 모르는데 나 그거 좀 가르쳐 줘. 라고 하는 그 태도가 사실 어른다운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뭐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50대 중반인데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못할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해요. 수영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수영을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늘어요. 그런데 저처럼 이제 시니어들이 있어요. 해도 안 느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영을 해도 안 느네. 뭐 이러고 말겠어요? 느긋하게 10년 정도 하면 거의 뭐 선수급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매일매일 뭔가를 새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애쓰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뭔가를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은 사실 이렇게 막 약 먹는다고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막 세뇌하면서 자신 있어져라 이런다고 생기겠어요? 아주 작은 성취를 조금씩 해 나가면 자신감이 이렇게 스스로 근력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자꾸 자기한테 채우는 거, 이게 바로 어른의 어떤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YZ 세대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YZ 세대의 장점을 마음껏 누리세요. 걱정보다는 장점을 누리시면서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